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이입니다. 허벅지, 복부, 팔, 울퉁불퉁한 살들이 고민이시죠? 일반 지방과는 많이 다른 바로 이 셀룰라이트. 오늘은 이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룰라이트는 일반 지방과 다릅니다. 몸 안에 있는 독성 물질과 염증 물질들이 지방과 함께 섞여 있는 피부 변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오렌지 껍질이나 코티지 치즈와 같은 쪼글쪼글한 형태의 피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룰라이트가 생긴 초기에는 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세포가 커지고 내부의 독성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피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만한 사람들만이 셀룰라이트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첫 번째는 지방형 셀룰라이트, 두 번째로는 부종형 셀룰라이트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피하 지방층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피하 지방층은 지방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 조직이라고 하는 콜라겐 조직들이 마치 그물처럼 피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 사이사이에는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간질액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간질액을 통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노폐물의 배설이라든가 산소의 전달 등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화학 반응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수박을 사면 끈에다 수박을 싸서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형 셀룰라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식을 한다거나 해서 체중이 증가된다, 즉 살이 찌게 되면 지방세포 하나하나의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연결 조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들이 그 연결 조직의 틈으로 비집고 나오게 되어서 울퉁불퉁한 피부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종형 셀룰라이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간질액 부분에 빠른 순환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체액이 저류가 되면서 우리 옛날 말 중에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죠. 액체 부분이 저류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이 안에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그 부분에 점점 더 부종이 악화되고 오히려 이 악화된 부종이 다시 염증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섬유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부종형 셀룰라이트다 라고 부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하 지방층은 이렇게 지방세포 주위에 맑은 간질액이 있어서 이동이 매우 자유롭고 우리가 지방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렇게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셀룰라이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발생하고 부종이 발생하는 셀룰라이트를 제가 또 실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표면이 매우 울퉁불퉁해진 상태이고 제가 지방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 봤을 때 점액질 부분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굉장히 이동에 장애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을 우리가 셀룰라이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 연결 조직이 남자와 여자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에 있어서는 이 연결 조직이 마치 그물처럼 굉장히 엇갈려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한쪽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이즈의 증가를 보이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이 연부 조직이 수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연부 조직에 붙어있는 피부는 그대로이고 지방 조직이 밀고 올라오는 피부는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콜라겐의 변성과 국소적인 부종 그리고 지방세포 내에서의 지방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 좀 더 셀룰라이트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셀룰라이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줄여야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일어나서 움직여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섬유질이 너무 적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줄여야겠습니다.
또 술과 담배를 피하고 카페인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 스키니진이나 레깅스처럼 너무 몸을 꽉 조이는 옷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셀룰라이트의 치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르는 약, 두 번째로는 콜라겐 분해 효소 주사, 세 번째로는 초음파 리프팅 시술, 네 번째로는 고주파 시술, 마지막 5번째로는 체외 충격파 시술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르는 약은 현재까지 효과가 증명된 것은 카페인과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발라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보일 수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셀룰라이트를 개선하기 위한 약을 바를 때는 반드시 이 성분이 들어있는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콜라겐 분해 효소 주사는 피하 지방층에서 선택적으로 콜라겐만을 분해시킬 수 있는 주사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술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음파 치료가 가능한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시술을 받는 울세라 리프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음파에 의한 열로 피하 지방층에 열을 가해 주어서 콜라겐 조직을 끊어서 셀룰라이트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 탄력이나 리프팅 효과도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고주파 치료가 있습니다. 이 고주파 치료는 요즘 각광받는 치료법인데요. 크게 힘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많이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고주파의 열로 피하 지방층 내에 변성된 콜라겐들을 파괴해주고 피부의 탄력 증가, 혈액 순환 등을 통해서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요. 이 체외 충격파는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충격파를 발사해서 그 충격파의 힘으로 변성된 콜라겐들을 파괴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통증이 매우 적기 때문에 편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시술을 조금 많이 받으셔야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지방 분해 주사가 동반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치료법과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